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끌어올리는 요인도 있는데요. 각각 어떤 게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볼 때 상승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본다. 이런 내용이었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위로 올리는 요인은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제 눈에 띄는 걸 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당연한 얘기지만, 사는 물량보다 파는 물량이 많기 때문이겠죠. 지금 파는 물량이 많아진 이유, 그걸 다 알기는 어렵죠. 당연히, 네, 세력, 고래가 개미들을 흔들어서 비트코인을 팔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사들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제껴 놓겠습니다. 확인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 이게 뭐냐? 네, 확인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 중에서 채산성이 떨어져서 반감기로 인해서 채산성이 떨어져서 망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회사들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요, 누가 얼마나 싼 전력으로 비트코인 보안을 강화하고 비트코인 거래 장부를 또 추가를 할 권한을 획득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타이트한 경쟁인데요.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외에 채굴자에게 지급이 되는 인센티브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반감인데, 얼마 전에 반감이 일어나서 채굴자가 얻는 보상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네, 경쟁력이 없는 채산성이 떨어진 채굴 회사가 도태되는 게 반감기마다 이 반감 직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번에도 당연히 채굴 회사가 망하면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스트롱홀드라는 채굴 회사가 회사를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는 아예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이 채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최신 장비, 효율성이 더 높은 장비로 교체하고 직원을 줄이고 이러면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따금 제가 인용을 하고 나는 트위터에 에이스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인데, 미국 약사 겸 엔지니어인 분인데요. 비트코인과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분의 전망을 보면 채굴 회사들 망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걸로 보는데, 그 후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가장 눈에 띄는 가격 하락 요인, 일단 이겁니다. 그럼 가격 상승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해 1월에 비트코인이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통 금융권의 금융상품이 되는 사건, 바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상승기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 상승기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봅니다. 가장 눈여겨보는 상승 요인이기도 한데요. 은퇴 세대가 주식 ETF에 투자해온 자금의 일부, 그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고 기업의 자금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전 상승장과 정말 다른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보는데요. 이제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자금은 대부분 개미들, 리테일 자금이 중심이었고, 아직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은 들어오기 전이다. 이렇게 지금 ETF 운용사들이 최근에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끌고 있는 블랙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부 펀드들, 이게 이상하게 나왔네요. 국부 펀드들 그리고 연기금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컨설팅 이렇게 해주고 있는 중이다. 국부 펀드들과 연기금들에 대해서 이제 곧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걸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곧 비트코인 현물 ETF에 큰 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작지 않은 뉴스인데요. 트위터 창업자이자 캐시앱 제공하는 회사이자 비트코인 지갑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한 블록. 네, 마이크로스트래터지와 함께 비트코인 회사로 분류되는 이 회사가 지난달부터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에서 나오는 총 수입의 일부로 매달 비트코인을 사서 비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블록 이 회사는 현재 이미 8,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회사 장부의 자산으로 비축하고 있는데요. 이제 4월부터는 매달 계속해서 수입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해서 비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가격 상승 요인 중에는요, 연준의 어떤 움직임도 있는데, 연준의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계획은 결코 없다. 이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제 밝혔던 게 양적 긴축, 이 QT 규모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한 건데요. 이 얘기는 단순화하자면 연준이 물가 잡기 위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매월 지금까지 600억 달러씩 걷어들였는데 이제 250억 달러로 걷어들이는 규모를 줄이겠다. 긴축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돈 풀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돈 걷어들이는, 빨아들이는 양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앞에서 제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얘기를 봤던 채굴 회사 매도, 이게 분명히 영향을 줄 걸로 보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전 반감기와 비교해서 하락폭은 이전 반감기 때와는 다를 것이다. 그때보다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채굴 회사들이 망해서 시장에 집어던지는 물량 때문에 일어나는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이전과 달리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겪으면서 매도 물량이 더 많았었는데,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 꾸준히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올 걸로, 연기금 같은 자금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감 이후 조정, 이거는 과거보다 덜했으면 덜했지 더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